감리사라는 자격증이 결코 녹록하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IT의 그 흔한 자격증하고는 같이 라고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꼭 따세요. 꼭. 빅데이터 관련 기술부터 이제 좀 볼게요. 이제 저희 좀만 가면 돼요. 다 끝났어요. 뒤쪽에 많이 볼 거 없어요. 뭐 인터넷 정보 처리 이거는 실제 볼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만 있다는 정도만 보고.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3V예요. 3V. 빅데이터의 속성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죠. 3V. 볼륨, 영어 잘 보시는 거예요. 버라이어티, 벨로시티예요. 그래서 크기, 용량, 그 다음에 다양성. 데이터 정말 뭐 우리가 말하는 정형, 비정형, 뭐 이미지 데이터 이런 거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동영상 데이터. 그 다음에 속도. 굉장히 빨리 처리해서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날 걸 예측하기 위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3V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가 있다. 그래서 요 같은 3V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좀 내용 보시면 되고요. 빅데이터를 우리가 인프라 쪽, CA 쪽에서 이미 공부 다 하셨어요. 이거 공부 안 했을 리 없어요. 했어요. 했어야 돼요. CA 쪽에서. 100%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런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를 할 때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아까 저장하고 분석하고 데이터 가시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쓰는 요소 기술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 기술을 가지고 한다. 전처리할 때 우리 ETL도 있네요. 우리 DW 썼던 거 당연한 게 있죠. 데이터 저장 관리 NoSQL 쓰고요. 속도 때문에 인메모리 DB 쓰고요. 하둡이나 맵리듀스 같은 경우는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맵리듀스나 하둡을 쓰는 거고요. 분산 파일 시스템 HDFS를 쓴다. 그다음 데이터 분석할 때는 마이닝 쓰는 거예요. 다 마이닝이에요. 기계학습도 마이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학습, 텍스트 마이닝, 그다음 오피니언 마이닝, CP,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이라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해서 들어왔을 때 복합적으로 들어온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해서 다른 이벤트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CEP 또는 SEP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기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 기술이고요. 전체적으로 가시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이미지 처리하는 거예요. 가시화 기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처리하는 것들이라고 보고 처리 인프라는 뭐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해서 이렇게 찬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기술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아마 컴퓨터 시스템 구조 쪽에 신기술 쪽 공부하시면서 봤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 텍스트 마이닝, 평판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 클러스터 분석 이런 어떤 분석들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텍스트 마이닝은 말 그대로 자연어 처리하는 거고요. 평판 분석 뭐예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하는 거예요. 그것들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보고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유형들이.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는 연결성, 어떤 구조 간의 연결성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 클러스터 분석은 아까 군집 분석하는 거와 똑같아요. 비슷한 거 그룹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있고요. 빅데이터 기반 기술 아까 봤던 내용들하고 똑같아요. 그런 기반 기술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용 분야 다 써요. 도입 성공 요소 다 해당돼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NoSQL DB에 대해서 나왔어요. NoSQL은 SQL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SQL을 아니다 아니면 또한 딴 쪽에서 해석하는 거 SQL을 뛰어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SQL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NoSQL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에 나왔던 특징들이 있어요. 스케일아웃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NoSQL DB 쪽에서 확장을 시키는 것들은 분산 처리하듯이 되는 것도 있고 데이터 분산 용이하고요. 높은 성능 유지하고 높은 가용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NoSQL이 깔리는 데가 아까 우리 빅데이터 쪽에 기반 플랫폼 쪽에 깔리는 게 분산 환경에 깔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이론적 기반에는 캡이론이 있어요. NoSQL DB의 캡이론 아시죠? 캡이론에서 픽2 이론 또는 캡이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NoSQL 쪽에 보면 저장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번에 나왔죠. 요 문제 나왔어요. NoSQL 유형에서 저장 형태에서 컬럼 패밀리, 도큐먼트, 그래프, 키밸류, 멀티모달 형태의 데이터들이 등등등등이 있다. 맞는 표현이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몽고DB 우리가 보면 카산드라는 컬럼 패밀리고요. 유형 저장 방식이 몽고DB는 도큐멘트 방식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유명한 NoSQL DB가 어느 타입에 들어가는지 정도는 한번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뎁스 있게 들어가면 거기까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캡이론 한번 볼게요. 캡이론. 캡이론이에요. 그래서 캡이론이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CAP의 약자를 따서 그런 거라서 컨시스턴시 일관성 유지하고요. 가용성. 일관성, 가용성.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이 특성은 RDBMS예요. 캡 이론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이런 세 가지 속성이 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일반 RDB도 있고요. 빅데이터, NoSQL DB도 있어요. 그런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두 가지는 만족한다라는 이론이에요. 픽2 이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RDBMS는요. 여기 우리는 CAP의 P에 해당되는 걸 무시하는 거예요. 두 가지 속성만 만족하면 RDBMS라고 하는 거예요. 픽2 이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보면 가용성을 버리더라도 일관성하고 파션 톨러런스라고 해서 부분결함이라 해서 뭐가 문제가 생겨도 뭐 복구가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개념이에요. 문제가 생겨도. 그래서 그런 개념을 만족하는 이 C하고 P의 속성을 만족하는 픽2를 만약에 선정한다면 그런 것들은 몽고DB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A하고 P, AP를 선정하면은 카산드라고 코치DB가 얘가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까지도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요 CAP, 아까 3V 이런 것들 약어 나온 거예요. 약어. 캡이론. 근데 캡이론이 여기서 말했던 것이 두 가지 이 중 한 가지 특성을 포기하는 대신 뭐 어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캡이론의 세 가지 특성을 뭐 제대로 나타낸 것은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캡이론은 그렇다고 보시면 3V가 한번 나왔어요. 맞죠? 어디 볼게요. 규모, 다양성, 속도. 규모, 다변성. 이상하죠? 규모, 가시성, 다변성. 변동. 그래서 규모, 다양성, 속도다. 3V로만 따지면 다 3V예요. 그렇죠? 나 3V만 외웠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망하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를 쳐봤더니 다 V가 3개예요. 이런 젠장화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까지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 거.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NoSQL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관계형 데이터 비교했을 때 NoSQL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분산하여 작업하며 다양한 조인 연산도 조인 연산 지원 안 해요. NoSQL DB 특징이에요. 조인 연산 지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 NoSQL 데이터베이스는 키값형, 스토어, 문서형 데이터베이스, 컬럼형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구분할 수 있다. 있어요. 2번이 그래서 맞는 거고요. 이거 재밌는 건요. 그 전 이 문장 지문 똑같이 또 나왔어요. 나왔어요. 지문에가 기출에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몽고DB는 문서형 데이터 맞네요. 문서형 데이터베이스로서 문서는 관계 데이터의 테이블을 구성 아니에요. 문서는 하나 있는 속성 값을 지지하는 거예요. 값이에요. 값. 거기에가 도큐멘트가 들어가요. 몽고형 DB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게 아니다. 도큐멘트는. 아니면은 저희가 몽고DB의 도큐멘트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도큐멘트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그러면 우리 키값들 있으면 여기 안에가 도큐멘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XML이나 우리가 만 JSON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키밸류 값인데 밸류 값에가 도큐멘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그게 키밸류 타입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그래서 모동고DB.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때문에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몽고DB 문서는 관계형 그러니까 관계형하고 비교를 해본 거죠. 관계형 DB의 테이블하고 같은 거냐? 근데 테이블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요거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틀렸다고 보는 거죠. 예. 만약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속성 값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예, 잘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대부분 NoSQL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므로 관계형 데이터에서 활용되던 인덱스 구조 사용해요. 인덱스 구조는 사용한다. 왜냐면 키 도큐멘트잖아요. 얘도 키가 있고 다 있으니까 인덱스는 가요. 다만 조인은 수행하지 않는다. 통으로 컬럼 오리엔티드 쫙 긁어내는 타입들이 많기 때문에 NoSQL은 조인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전자상거와 비즈니스 그냥 갈게요. 뭐 이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 DB 쪽에가. 그래서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한번 지나가고요. 웹서비스는 한번 볼게요. 웹서비스 우리 알죠? 웹서비스 뭐 ESB 나올 때 뭐 그건 일단 나오고 웹서비스를 할 때 구성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이게 오픈 API 쪽하고도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서비스 브로커, 요청자,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관해 WSDL 뭐예요? 웹 서비스 디스크리션 랭귀지잖아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랭귀지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죠? UDDI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 구성을 보면은 UDDI라는 레지스터리 내가 WSDL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제공자죠. 제공자고 이게 사용자라 그러면은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연결해서 API나 이런 거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고요.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하죠? SOA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그리고 문서 간의 전송에 대한 표준은 뭐죠? XML이다. 예, 그 정도가 웹 서비스의 다예요. 그래서 웹 서비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쳐다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직접 연동 방법, 간접 연동 방법 무시하고 가세요. 옛날에 뭐 CGI 나오고 이럴 때 커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웹에서 뚫어 나가는 구조였어요. 웹 브라우저에서 실제로는 와스 뚫고 뭐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는데 내용 보시면 돼요. 다만 연동 방법에가 보면은 다오나 RDO나 ADO MS SQL 쪽에서 연결하는 거잖아요. MS SQL.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징을 한번 봐두세요. 어떻게 해요? 기출해요. 기출해가 있으니까 기출 쪽에서 얘를 여기서 읽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기출 쪽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출 한번 볼까요? 그게 있는지. 뒤가 이렇게 뭐가 많죠? 기출이 저 앞에가 있나요? 어디? 여기 있죠. 요거. 요 정도만. 2005년도에 나왔어요. 그 뒤로 안 나왔어요. 지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크게 요즘은 저거 안 나오고 다른 거 나오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이다. 웹 2.0은 역시 컴퓨터 시구에서 신기술 쪽에서 웹 2.0 나왔어요. 1.0, 2.0, 3.0. 2.0의 특징이 뭐죠? 참여, 공유, 개방, 웹의 플랫폼화. 이게 네 가지 특성이 커요. 1.0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태틱 HTML. 3.0은 뭐예요? 대표적인 특징. 3.0 시멘틱 웹이죠. 시멘틱 의미 기반의 웹이라 그래서 시멘틱 웹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웹 2.0은 참여 공유 개방과 웹의 플랫폼화. 웹의 플랫폼화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랫폼이에요. 우리 플랫폼에서 가장 데스크탑에서 많이 쓰는 플랫폼이 뭐죠? 윈도우즈잖아요. 윈도우즈 플랫폼 쓰잖아요. 유닉스 플랫폼, 리눅스 플랫폼 뭐 이렇게 서버에서 쓴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쓰는 건 윈도우즈 플랫폼이에요. 근데 웹을 플랫폼화 했대요. 결론은 우리가 보면 웹 브라우저 자체에서 모든 것이 다 동작하게 만드는 플랫폼화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웹에서 연결해갖고 별짓 다 하잖아요. 게임도 하고요. 별거 다 해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그냥 OS 따라서 도는 게 아니고 웹이 플랫폼화 된 것처럼 하는 게 웹 2.0의 환경의 변화였어요. 1.0에서 2.0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2.0에서 3.0 넘어가는 거는 시멘틱 웹이라 해서 의미 기반 웹. 내가 건설에 관련된 만약에 내용을 검색한다 그러면 건설과 관계된 것들만 링크를 걸어서 다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게 요즘 최근에 공공정보 개방 쪽에 어떤 유형으로 나오면 LOD로 나오는 거예요. 링크드 오픈 데이터가 바로 시멘틱 웹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LOD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RDF, RDFS 이런 어떤 리소스 디스크립션에 대한 설명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시멘틱 웹에 해당되는 게 LOD구나. 이렇게 그냥 매핑 시켜서 이해를 가시면은 그냥 심플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과 2.0이 이렇게 있다. 주요 기술, 예전에 유명했어요. 이 문제 막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나와요. 다만, 아작스 표현, 에이작스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내용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알 거예요. 시멘틱 웹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보 검색의 재현율과 정확률이에요. 3번 연속 출제됐어요. 저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강의 들으신 분한테 또 나오겠어요? 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온 거예요. 작년에 또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또 나오겠어요? 그래서 또 나왔어요. 금년에. 왼수 같은 분이에요.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정보 검색 쪽에 보면은 재현율과 정확률. 정보 검색의 품질을 보기 위해서 지표를 보는 게 재현율과 정확률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본다. 이거를 봤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 처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정보 검색이 얼마나 잘 재현되는 것들을 끌고 왔느냐, 검색을 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끌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이 뒤쪽으로 가볼게요. 재현율은요, 연관 문헌 집합 중에서 연관된 문헌이 검색된 비율이에요. 재현율 볼게요. 검색되지 않은 연관 문헌 또는 검색된 연관 문헌 중에서 모수가 연관 문헌이죠. 어쨌든 내가 검색을 했든 안 했든 관련된 문헌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검색을 딱 했는데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만 딱 검색된 거예요. 검색된 연관 문헌. 그러면은 정확도가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의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연관 문헌 중에서 검색된 문헌, 연관 문헌의 비율을 재현율이라고 표현한다. 거꾸로 한번 볼게요. 정확률은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정확률은요, 검색된 문헌 집합 중에서 연관된 거. 거꾸로 한번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검색을 했어요. 여기도 검색되고요. 여기서 검색했어요. 다만 검색된 결과가 하나는 비연관된 거고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검색된 문헌 중에서 연관된 문헌. 이거예요.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정확률과 재현율이 어떤 게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연관 문헌을 다 검색을 연관된 문헌 중에서 그 중에서 검색된 연관 문헌이 재현율이고요. 검색을 했어요. 그 중에서 있는 것만 있는 거. 요것들이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정확률은 이쪽에 해당되는 거, 재현율은 이쪽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검색된 연관 문헌은 다 분자에 해당되는 TP로 간다. 그래서 검색 결과표가 이렇게 나와요. TP는 True Positive. 검색된 결과 중에서 실제 정답인 정보수. 우리가 말하는 요거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TP라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에 FP 뭐예요? 검색된 결과죠. 실제 정답이 아닌 거. 요거네요. 그죠? 요게 우리가 말하는 FP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N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거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률 볼게요. 정확률은 TP하고 FP 관계가 있네요. 정확률은 TP고요. TP 플러스 FP잖아요. 아시겠죠?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얘가 TP고요. 딱 표시를 해놓으면은 정확률은 요거 중에서 요거. 둘 다 동그라미인 게 분자고 요 두 개 더한 게 분모다.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딱 표 하나 그려가지고 쫙쫙쫙 해놓으면은 편하잖아요. 여기가. 근데 거꾸로 볼게요. FN은 뭐예요? 검색되지 않은 정보 중 실제 정답인 정보의 수.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검색되지 않은 정보 중 실제 정답이 되게 어렵네요. 여튼 간에 재현율은 여기가 검색된 연관 문헌은 똑같아요. TP에 해당되는 거고요. 검색되지 않은 연관 문헌은요. FN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FN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되지 않은 정보 중 실제 맞네요. 그죠? 요게 FN이죠. 요게.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매핑 시켜보세요. 검색되지 않은 정보 중, 검색되지 않은 것 중에서 연관 문헌이잖아요. 않은 정보 중 실제 정답이 연관 문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문헌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FN, 여기가 T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율 계산할 때는요. 요거 두 개 지표만 가지고 계산해요. 분자는 이거고요. 분모는 요거 두 개 더해요. 정확률 계산할 때는 요 두 개만 가지고 계산해요. 그리고 얘가 분자고 두 개 합쳐한 게 분모예요. 공식은 요거 딱 하나 해갖고 찍찍찍찍 그려가지고 딱 가지고 가면 돼요. 더 이상 공식은 정확률과 재현율에 대한 공식은 따로 혼동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챙기기를 그렇게 챙기면 돼요. 그에 대한 컬렉션을 이렇게 표시를 해놔봤어요. 그래서 정확률 재현율이 3년 연속 나왔다. 지금 출제가 3년 연속 나왔다. 4년 연속 나올 거냐?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알겠어요. 그리고 민감성과 특이성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잘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긴 해도 하여튼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현율, 정확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률과 재현율의 문제점이 좀 있대요. 이게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정보 검색을 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재현율로 해서 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 지표만의 아닌 다른 지표를 가지고도 검색하는데 활용돼야 된다라는 게 정보 검색에서 정확률과 재현율을 보는 그 관점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현율과 정확률이 정보 검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거는 무시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척도를 조금 몇 개 붙여놔 봤어요. 다른 척도, 적용률, 신문헌율, 이런 것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무채 붙여놓고 상대 재현율, 재현 노력들을 이 그래프에 표현되게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보건세 구글의 페이지 랭크예요. 이것도 나머지 한번 보세요. 그냥 문제가 기출됐기 때문에 한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이게 구글의 시작이었어요. 구글의 시작, 검색에. 구글 검색 성능 정말 뛰어나요. 캐파 아니에요? 캐파? 캐파잖아요. 우리 IT에서 네이버로 자료 검색하시는 분 없죠? 네이버는 궁금한 거 물어볼 때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 연예인 누가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볼 때 쓰는 게 네이버고요. 확실히 분류를 하셔야 돼요. 구글은요. IT에 관한 정보는 구글로 반드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구글이 제일 정확하게 IT에 정보를 검색을 해내요. 이런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글이 계속 진화시키고 거기다가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 요소가 계속 더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게 일반적 구글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가 그 전 웹페이지가 오기 위해서 그 전 페이지로부터 오는 확률들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야, 이 페이지 랭크 수준은 어떻게 돼? 자신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이전 페이지 링크 수 같은 거 가지고도 다 따져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거 가지고 있겠죠. 그 자기 나름대로.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결론은 이게 굉장히 높은 페이지 랭크율을 가진다. 그렇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검색하는 거기에 이 랭크율이 높으면은 적합한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딱 먹거나 뭐 이러겠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어떤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검색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페이지 랭크예요. 볼게요. 이게 처음 나왔던 문제. 2015년도 정보 검사. 그래서 재현율이었어요. 재현율. 그죠? 정확률하고 재현율 나오는데 그거 나오는 계산들이에요. 그 계산은 이거 TP 플러스 FN 아까 그 표 하나 띡 그려놓으면 요거 딱 풀어야 돼요. 그렇게 푸셔서 혼동되지 않게만 가져가면 돼요. 분자는 다 TP 맞아요. 뒤에 분모가 어떻게 더해지느냐에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관련된 그 아까 그 표요 딱 그리고 이해하세요. 또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률과 재현. 이번엔 실제 수치를 계산해보라고 나왔어요. 역시 아까 그 박스 그려놓고요. 이거 밑에가 분모는 더해서 나오고요. 나오면 돼요. 분자는 다 75예요. 계산하면 돼요. 이거. 그 그래프 딱 그리면 아까 네모 박스 딱 그려놓으면은 무조건 다 나오는 거예요. 재현율 정확률. 그래서 그거 딱 하는 거였고요. 금년에 나온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역시 이것도 재현율이 틀리게 계산 나온 거죠. 3년 연속 나왔어요. 똑같은 TPF. 아까 우리 네모 박스 쫙 쳐놓고 우리 TP만 썼잖아요. 그거 용어 딱 썼던 거랑 똑같이 지금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번 연속 나왔다. 이거 준비 잘 해놨으면 뭐 당연히 맞히는 문제였고 혼동됐으면 굉장히 혼동되는 문제였는데 3년 나오고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눈에 익었을 거예요. 그리고 챙겨놨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금년에 나왔을 때 다 맞췄을 거라고 저는 봐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거에 관련 정확도 재현율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글의 페이지 랭크예요. 이건 뭐 기출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거 아까 그 알고 있었던 우리 페이지는 그 전 페이지 링크에서 그 다음 페이지로 링크 올 때 뭐 거기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링크 수 뭐 곱하기 확률에서 나의 페이지 랭크를 구한다. 이런 논리가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 전이행률에다 알고리즘 풀어보란 얘기예요. 요거 네 해석에서 한번 그렇게 발생하는지 따져봐요. 가능성 볼게요. M 전이행렬, 이게 전이행렬이에요. 트랜지션 매트릭스라서 전이행렬인데 M i번째 행, j번째 원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전이행렬 M에서 그 값이 2분의 1 원소와 1인 원소의 개수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거예요. 페이지 J가 페이지 I에 대한 링크를 가지고 있고 J가 링크한 전체 페이지 수가 클 때, 1 이상일 때 이거는 R분의 1로 나눈다. 그럼 결론은 아까 이거 얘기했듯이 2분의 1로 나누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아닌 경우는 1로 나눈다. 따져보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IJ 할 때 이래서 갈 수 있는 페이지는 몇 군데 있어요? 2군데죠. 맞아요. 자기 일하고요. 그 다음에 2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에서 2를 가는 확률은요. 1에서 자기 2를 가는 M11이라는 트랜잭션을 계산을 따져봤을 때요. M11은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에 가는 건 2개고요. 다시 1로 가는 건 하나이기 때문에 2분의 1인 거예요. 그리고 1에서 2로 가는 M12에 대한 트랜잭션 다시 계산해 볼게요. 1개, 2개가 전체고요. 그 중에서 1개만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또 2분의 1인 거죠. 2는 어때요? 2는 1로도 가고 3으로도 가잖아요. 그럼 2에서 1로 가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 3하고 1로 가는 거 2개 중에서 1로 가는 거 하나이기 때문에 2의 1도 하나인 거예요. 2분의 1인 거예요. 2의 3도 2분의 1인 거예요. 다음 1인 거는 3에서는 2로만 가잖아요. 전체도 하나고요. 가는 것도 하나예요. 그래서 1이에요. 그래서 4개, 1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결론은 이거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40초 동안. 앞에다가 구글의 페이지 랭크 막 이렇게 그냥 갖다 도배시켜 놓고는 40초 동안 이거 풀으래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이제 그냥 찍고 가는 거구나. 이거 가는 100%다 찍어야 될 거야 이거. 끓이고 나서 이거 아마 아까워서 여기다 꽃표 쳐놨을 거예요. 스타 딱 쳐놓고요. 시간 남으면 계산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하고 100%다 들어왔어. 그리고 그 찍은 대로 그대로 쓰고 나왔어요. 100%. 120개를 시간을 어차피 못 풀어내니까. 그래서 이거 페이지 랭크, 이 트랜잭션 전이행렬에 관한 알고리즘을 해석해서 네가 한번 해석 한번 해봐. 이렇게 기준으로. 이 문제에서. 페이지 랭크하고 이건 뭐예요? 어떤 거요? 요거요? 답에. 이거는 2분의 1일 확률이 4개고요. 1일 확률이 1개. 요거. 저기 3에서 가는 게. 요거. 그 값이 2분의 1 원소 개수와 1인 원소의 개수가 여기 2분의 1인 게 아까 1, 그 다음 1에서 1 가는 거, 1에서 2 가는 거, 2에서 1 가는 거, 2에서 3 가는 게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요 하나는 3에서 2 가는 건 하나 있잖아요. 이게 1일 확률인 거죠. 그래서 전이행률을 하는 거예요. 한 별의별 문제가 다 나왔어요. 저기 DB에서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제가 저 그림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문제. 저 논리만 알면 금방 알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고 논리 그런 거 잘 모르는 상태 이거 해석하려고 하면 40초 동안 해석이 되겠냐고요. 그 앞에다 또 이것도 깔아놨어요. 아씨 페이지 랭크 내가 알고리즘을 모르는데 일단 겁부터 먹죠. 문제에서 포기죠. 문제 그래서 딱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
드시고. 근데 뭐 이거 한 3, 4분 주면서 고민해서 풀어보라면 100%다 풀죠.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 다음에 뭐 종합도 재원율 관련된 문제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했었어요. 그래서 계산되는 거 있다.